명태균 씨가 2022년 6월 강원도지사 선거 앞두고 김진태 후보가 배제됐던 걸 3호를 통해 뒤엎었다고 말한 녹취가 추가로 공개가 됐습니다. 잠시 보도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내가 의사도 아니고 다 살려달라 하는데 한기호가 이야기하더래요. 대통령이 정리해야 된다, 이 문제는.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던 한기호 의원이 대통령이 정리할 일이라고 말한 걸 듣고 김진태 후보가 연락을 해왔단 겁니다. 그때 막 아까 진짜 울면서 막 진짜 사람이 그 멀쩡한 사람이 그래 그러면서 사람이 덜덜덜덜덜 하대. 국민의힘은 4월 14일 황상무 후보를 강원도지사 후보로 결정했고 김 후보는 결정에 반발해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 무렵 명 씨는 강혜경 씨에게 자신이 김진태를 살렸다고 말했습니다. 김진태는 그 내가 살린 거야. 제 어제 잠도 못 자서 김진태 내보고 주무시면 안 돼요. 주무시면 안 돼요. 막 그래가 막 사모님 그래가 밤 12시 반에 내가 해결했잖아. 명태균 씨가 특징이 울었다라는 표현을, 상대방이 울었다 이런 표현을 잘 쓰는 것 같은데, 김진태는 내가 살렸다라고 했는데 김진태 지사 측은 당신 논성을 해가면서 내가 경선기대 받은 거다라고 반박을 했어요. 일축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발언은? 아니 본인이 그때 사실은요 단식 농성을 한다 그래서 또 금세 경선으로 마치 또 뭐 호떡집에 그 뭐 뒤집듯이 이렇게 바꿔준다 그래서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은 했었고요. 만약에 김진태 도지사의 주장이 맞으려면 김진태 도지사가 원래 검사 출신이에요. 법을 빠삭하게 아는 사람인데 우리같이 법 전문가가 아니라도 자기는 열심히 단식해가지고 경선의 기회를 얻었는데 김진태는 내가 해준 거야. 울고불고 난리 쳐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지금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그러면서 멀쩡한 사람이 덜덜덜덜 하면서 그래 완전히 자기 살려달라고 내가 의사도 아닌데 그렇게 말했으면은 적어도 그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길길이 날 때도 시원치 않을 일인데 그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그 단식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경선 기회를 얻었다 그러니까 이 듣는 제3자들은 뭔가가 있었구나. 지금 여사의 녹취만 안 나왔을 뿐이지 이 얘기는 하도 들어갔고 거의 외울 것 같아. 이 명태균이가 한 말은. 물론 여기에 자신의 어떤 허장성세가 없겠습니까? 자랑하느라고 하는 얘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진태의 반응이라든지 또 관련해 갖고 여사 얘기가 나오는데 여사 쪽에서도 이거 사실 아니다라고 그러면서 경로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근데 경로 안 하잖아요. 경로를 자주 하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아마 여사 녹취가 혹여라도 나온다면 그건 아주 거의 결정타의 수준을 넘는 치명타가 될 것이고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데도 막상 당사자들이 지금 침묵하고 있다라는 거는 뭔가가 있다라고 의심하기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앞서서 나왔던 스토리가 하나 더 있었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있는 곳을 명태균 씨가 알려줘서 김진태 지사가 찾아가서 뭐 무릎 꿇고 충성 맹세를 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공천 결과를 바꿨다. 뭐 이런 류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쳐보면 그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의 그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 공천 개입이 있었고 중간에 이제 거간 노릇을 명태균이 했다. 이렇게 이제 퍼즐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논란에 대한 당사자들의 태도를 보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실제 뭐가 있었던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있고 그 이상의 대응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이게 이제 약간 이중적인 공천 개입이죠. 처음에 황상무 당시 시민사회 수석을 거기 앉히려고 했던 것도 공천 개입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그 애초에 단수 공천을 했다가 그거를 다시 경선으로 뒤바꾸는데 김건희 여사의 어떤 작용이 있었다면 그것도 또 공천 개입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뭐 박완수 경남지사 그 공천에도 개입이 됐다. 그래서 광역단체장 2사람 이상의 공천 개입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돌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준석 의원이 지난 그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 좀 공천이 이상한 사례들이 한 8건 정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네. 그러면서 거론한 게 이 광역단체장 2군데 또 저 포항시장, 평택시장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경기도지사 선거 그다음에 강서구청장 뭐 이런 등등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대통령실의 반응을 보면 대응하지 않겠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관련 논란에 대통령실의 반응은 대체로 대응하지 않겠다는데
그게 이제 그 명태균 같은 정치 브로커 관련된 논란에 그냥 뭐 사사건건 반응하는 게 대통령실로서 이제 격이 떨어진다 이런 차원으로 얘기한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뭔가 이게 명태균 씨의 입막음을 의식하는 더 이상 명태균 씨가 이와 관련된 무슨 폭로나 이런 걸 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태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지난번에 기자회견 하실 때도 명태균 관련된 그 질문에 답을 할 때 보면 명태균 씨를 뭐 그렇게 나쁘게 얘기하지 않아요. 다만 이제 일정 시점에서는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관계를 끊었다라고 얘기할 뿐이지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부정적인 코멘트를 안 합니다. 역시 그 명태균 씨의 심기를 관리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최근에 검찰발 보도를 보면 이른바 그 황금폰 명태균 씨가 뭐 대통령 부부하고 뭐 연락을 많이 주고받았다고 하는데 그 흔적이 남아 있는 이게 폐기되지 않았을 걸로 보고 검찰이 그걸 추적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와요. 만일 그게 그 검찰에 의해서 압수가 돼서 거기서 뭔가 새로운 어떤 단서들이 나온다면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일파만파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명태균 씨는 입을 다물기로 작정을 한 것 같은데 혹시 모르죠. 또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을지.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건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 수사가 어디까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지. 예를 들어서 뭐 공천 개입 관련해서 주변만 쭉 그 불러서 뭐 참고인 수사든 피의자 수사든 하고 정작 대통령 부부 관련된 수사를 못 한다.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제 특검 이 요구가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원래 법과 규정에 따르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공천이라는 거는 시스템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거를 굉장히 광고하듯이 양당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게 주장들을 하지만 역대 정권이나 정당이나 여야를 불문하고 힘 있는 권력을 가진 자가 공천에 깊이 개입되어 있다라는 심증을 굳힐 만한 일들은 너무나 많았어요. 예컨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어떻게 공천을 시스템대로 하는데 어떻게 약속이나 한 듯이 친명이라고 부르짖는 사람은 전부 공천이 되고 소위 비명계라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5번, 6번 계속해서 떨어져 나가는 예컨대 박용진 전 의원이 그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뭐냐. 분명히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녹취록이라든지 이게 안 나와요. 그런데 지금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대통령의 녹취가 하나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여사나 대통령의 추가 녹취가 또 나올지의 여부는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마치도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어설프게 줄줄 새는 것처럼 이렇게 나온 이상은 이거에 대한 진실 규명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이죠. 이게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무리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개입을 한다 그래도 역대 정부나 역대 정당에 비해서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부부가 심지어는 대통령도 개입해서는 안 되지만 대통령이 개입을 했는데 여기에 여사 이름까지 이렇게 계속 거론되면서 무차별적으로 지금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뭐 8명이라 그러든가.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고요. 제가 이걸 비판하는 이유는 말입니다. 이거는 보수 진보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념도 아니고 정책도 아니고 이거는 정책 결정의 어떤 퀄러티라고 해야 될까? 질의 문제이고 품격의 문제이고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사실 이제 한기호 의원이 새로운 키맨으로 등장을 했어요. 지금 뭐 방금 녹취에서도 등장을 했고 검찰이 확보한 문자에 따르면 이준석 당시 대표가 한기호 총장이 나한테 경선이라고 하던데 당선인이 경선이라고 하던데 이렇게 이제 명태균 씨한테 문자를 보냈다는 거잖아요. 한기호 의원이 지금 양쪽에서 공통적으로 지금 등장을 한 겁니다. 한 의원은 본인은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데 요 어떻게 보세요? 이 역할. 아니 당시 사무총장이었고 공간이 부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개연성, 신빙성이 높다고 봅니다. 게다가 이준석 대표도 그 검찰이 압수해서 복원한 카톡 대화에서 명태균 씨와 그런 대화를 나눴다는 걸 부정하지 않잖아요. 다만 이제 이준석 이 대표가 얘기하는 건
그냥 자기는 원칙만을 얘기해줬을 뿐이다. 근데 사실은 명태균 씨하고 그런 얘기를 주고받은 것에 적절성 문제는 있어요. 당원도 아니고 제3자. 근데 제가 추정컨대 이런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당선인 그 대통령의 힘이 굉장히 셀 때 아닙니까? 5월 9일 날 취임하고 그 지방선거가 6월에 치러졌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요. 공천 관련해서 대통령의 생각이 뭔지. 다만 그 개입의 정도가 뭐냐. 이게 이제 이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너무 노골적이거나 공관위 구성부터 뭐 이렇게 하려고 했다면은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재판도 받고 유죄가 된 건데 아마 이준석 대표는 당시에 또 사이도 매끄럽지 않았기 때문에 명태균을 사이에 놓고 이제 대통령실의 의중을 살피고 대통령실과 소통하려 했던 게 아닌가.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그게 부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과정에 등장하는 인물이 한기호 부위원장인데 한기호 사무총장은 이준석 대표가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던 사람이고 나름 이제 굉장히 그 당의 중진들 중에서 신뢰를 갖고 있던 사람인데 지금 한기호 총장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는 뭐 그건 명태균하고 이준석한테 물어봐라. 나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명태균 씨 이름이 등장하면 폭탄 돌리기를 해요. 그 나는 명태균하고 별로 잘 모르고 저 사람이 더 친해. 뭐 저 사람이 더 친해. 이게 지금 여권의 공통된 태도인데 글쎄요. 뭐 어쨌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 참고인 내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 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는 분들이어서 근데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치명적인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국민의힘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압수수색이 대상이 될 수 있고 왜냐하면 공당의 공천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만약 검찰이 작심하고 이걸 제대로 파헤치겠다라고 한다면 당시에 국민의힘 지도부부터 공관위원 전원 또 국민의힘 뭐 당사도 표적이 될 수 있는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한동훈 대표까지도 왜냐하면 지난번 총선 공천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게 가볍게 볼 문제가 절대 아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들리는 얘기로는 아직까지는 창원지검이 이 수사에 제한을 두고 선을 긋고 여기까지만 수사를 할 거야라는 기색이 드러나는 건 없다. 그냥 나오는 대로 수사한다. 더 지켜봐야 되겠죠. 과연 그렇게 해서 끝까지 수사할 수 있을지. 그 창원지검과 관련해 가지고 그 검사 세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선입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선입견에 따라서 해석을 하자면은 아마 그 전례처럼 어디까지 선을 정해가지고 그 이상은 하고 싶지 않을 거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게 만들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니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거기까지 선을 긋고 안 했다가 나중에 자기네들도 오히려 이제 그 뭐랄까 독박을 쓸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데다가 지금 벌써 그 검사 내부의 문제까지도 다 지금 평론가들에 의해서 나오잖아요. 누구는 친윤 성향인데 누구는 독자적으로 하고 이렇게 지금 방송에서 다 이름까지 나오는 정도인데 그걸 어떻게 끝까지 계속해서 견제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검찰들도 어떤 정치적인 환경이 달라지면은 자기네들이 어떤 오더를 받든 간에 그대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것이고요. 한기호 의원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한기호 의원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단지 제가 상상을 하자면 그렇게 말해주는 게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기호 의원의 지역구 강원도예요. 근데 지금 이 김진태 의원의 경우에 강원도지사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무총장이면서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그 정도 사적 얘기를 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김진태는 지금 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한기호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의 개인 의견을 대통령과 여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소문이 엄청나게 난 명태균에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김영사 의원과 관련해 가지고서도 결국은 한기호 사무총장이잖아요. 신뢰가 있으니까 사무총장으로 뽑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이준석 의원으로서는 자기 한기호한테 들었다라 그러면서 명태균한테 또 전달했겠죠. 물론 그 전달한 자체가 부적절한 거지만 이렇게 다 들통이 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소통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기호 의원이 나는 절대로 안 했어 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김진태, 이준석한테 물어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관련해서 이름이 거론되지 않고 있지만 또 한 분의 중요한 그 인물이 정진석 비서실장입니다. 네. 그때 공관위원장이었어요.
근데 이 강원지사 관련해서 당 내에서는 어쨌든 경선기에는 주자, 사과하고 재발 방지 강하게 주문하면서 근데 그걸 완강하게 가로막은 사람이 이 정진석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랬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입장을 바꿔가지고 경선하는 걸로 결국 그러면 당시에 이제 공천 개입이 공관위원장을 통해서 되지 않았겠냐. 또 이제 개인적인 관계로 봤을 때 대통령과 정진석 실장에. 근데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은 물론 이제 비서실장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언급을 안 하고 입막 다물고 있는데 저는 정진석 비서실장도 경우에 따라서는 조사 대상이거나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당시에 공천 책임자였기 때문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CBS 보도 따르면 명태균 씨가 이제 구속 직전에 회유 논란이 있잖아요. 지금 윤한홍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뭐 자기와 상관없는 거다. 내가 후배한테 뭐 나무라듯이 얘기한 거다. 이런 기자회견 갖기도 했는데 지금 윤핵관 중에 윤한홍 의원 말고 정정식 의원도 거론을 했다고 지금 보도가 나왔어요. 명 씨 주장에 따르면 회유 내용 같습니다. 화를 내는 내용의 통화를 공개하는 요구였고 여기에 불구속 수사와 가족의 생계 지원을 조건으로 걸었다는 거예요. 윤한홍 의원한테 얘기했다는 거랑 같은 내용이거든요. 정 의원은 사실 무근이다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게 이제 아마 그 CBS 논설위원이 명태균 씨 취재하다가 들은 얘기를 가지고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윤한홍 의원은 인정은 했잖아요. 다만 거기에 어떤 의도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건데 정점식 의원은 부인하고 있지만은 이건 저의 추정입니다. 저는 윤핵관들이 대책회의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런 얘기도 대통령이 하시던데 뭐 이를테면 명태균한테 화를 냈다 본인이 아니 그러면 그거를 좀 그걸 공개하면 여론이 좀 일종의 물타기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판단을 하고 접근을 했던 게 아닌가. 근데 이제 거래를 뭐 시도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래는 명태균이 시도한 것 같습니다. 자기 뭐 구속 안 되게 해주고 가족들 생계 책임지고. 근데 그걸 어떻게 그 구속 여부를 어떻게 컨트롤을 합니까? 아무리 윤핵관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냥 그 선에서 멈춘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윤핵관들의 자발적 충성심에 따른 일종의 대책회의 결과를 가지고서 접근을 한 건지 아니면 오도가 있는 건지 뭐 그거는 알 도리는 없는데 어쨌든 정점식 의원이 강하게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제 이름이 거론되는 걸 보면 아니땐 굴뚝에 연기 안 난다고 뭔가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측근들 아니에요. 대통령의 윤핵관으로서. 그러니까 뭔가 이 사건이 이렇게 좀 심상치 않게 특히 대통령 육성 나온 직후에 이런 게 일어났다는 걸로 봤을 때 뭐 대책회의 같은 걸 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건데 그 고발 사주 의혹 지금은 별로 사람들이 언급은 안 하지만 그때도 정점식 의원의 이름이 거론이 됐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럴 뿐만 아니라 한동훈 체제가 들어서면서 누구를 정책위 의장으로 할 것인가 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아주 매몰차게 정점식을 결국은 이 표현은 뭐하지만 내친 게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 정점식 의원이 그 상당히 반발을 하면서 대통령이 그 지역을 휴가 중에 굳이 정점식 의원의 지역구까지 가서 뭐 만나는 모습이 이렇게 사진으로 나오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CBS 김논설위원의 그 친윤이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근거가 있는 말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있는 데다가 지금 그 거래 시도는 지금 그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했다. 그러니까 나 구속시키면 안 되고 생계를 책임져 달라라는 주장을 그쪽에서 한 것이지 이 윤핵관 쪽에 윤한홍이 됐든 정점식이 됐든 먼저 꺼내진 않았을 것이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일단 이렇게 그 대통령의 녹취가 나오자마자 명태균이라는 사람한테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 소위 대통령이 당신하고 관계 끊겠다고 한 전화 통화를 공개해달라고 한 자체가 부적절한 거예요. 이거 자체가 부적절하고 그다음에 정점식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검찰 출신이다. 검사 시절 마인드를 갖고 있는데 검사가 피의자에게 회유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는데 검사 시절 마인드가 있다라고 하는 게
본인에게 지금 그 유리한 건지 불리한 건지도 아직 그 감을 못 잡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정치를 하는 사람이 검사 시절 마인드를 아직까지 지니고 있다라는 것도 그렇거니와 검사가 피의자에게 회유를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동감을 할까 못할까. 즉 지금 검사에 대해서 대중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사 출신이나 현직 검사들은 좀 반추가 필요한 대목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제 윤한홍 의원 기자회견을 보면서 뭐 저 정도 내용을 얘기하려고 굳이 기자회견까지 했을까 싶었는데 이 논란이 나오면서 확인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난번 공개된 육성 말고 명태균 씨하고 대통령이 통화한 게 하나 더 있다. 이거를 인정해 버렸어요. 윤한홍 의원이. 그러네요. 맞아요. 네네. 저는 그 점이 굉장히 본인이 당혹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주워 담으려고 강하게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명태균의 주장이었을 뿐이지 인정된 사실은 아니었는데 그 중간에 있던 뭐 전직 도의원이라는 분하고 통화하는 내용을 보면 얘기했던 내용을 보면 그게 하나 더 있다는 걸 인정해 버렸잖아요. 중요한 실책을 저질러서 그걸 어떻게든 주워 담으려고 어제 제가 보기엔 별 내용도 없는 기자회견에서 프레임을 바꾸려는 시도를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게 이제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지금 또 생각이 나는데 바로 정진석 비서실장이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그 다시는 김건희 여사와 장모에게 전화하지 마라고 했다라는 그 얘기도 있다라고 정진석 실장이 먼저 얘기했고 윤한홍 의원은 그거를 근거로 해서 자기가 얘기했던 것이다 하니까 일단은 주워 담기 위해서 그 말씀하신 대로 통화 기록이 또 있다라는 거를 비서실장도 인정한 셈이죠. 지금 국민의힘 당내 이슈 중에서 지금 당원 게시판 논란이 가시지를 않고 있습니다. 일단 한 대표 가족 명의로 작성된 이 비방글 관련해서 경찰에 당원 정보를 넘기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라고 하는데 김재현 최고위원이 뭐 내부 분란이 당원 게시판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끝까지 뭉개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 아니라고 비판을 했더라고요. 장해찬 최고위원이 지금 최고로 지금 방송 뭐 20건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던데 지금 어제 JTBC 인터뷰에서는 한동훈의 꽃바구니 보내기 운동도 셀프라는 의혹이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뭐 어떤 상황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이라는 데는 보통 이제 정당에서 약간 하수 같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뭐 별의별 이제 비방, 뭐 비난, 욕설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어느 당이든 막론하고.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당원 게시판 관리를 강화했잖아요. 9월 10일 이후로는 하루에 3개밖에 글을 못 쓰도록 너무 네. 이제 도배가 된다 이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실명 인증까지 해야 되니까 당원 게시판에 들어가서 글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복잡해요. 실명 인증까지 받고 들어가 써야 되기 때문에 물론 성만 드러나고 이름은 XX 처리되는데 그게 실책인지 뭐 이 기술의 부족인지 모르겠지만 이름을 검색하면은 나온다는 거예요. 다 나온 그러면서 이게 알려지기 시작한 건데 그러니까 저는 장해찬 그 전 최고가 나와서 방송에서 한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냥 의심하는 게 아니고 그 한동훈 대표 가족 뭐 이를테면 부인 그다음에 처가의 그 부모 그다음에 친가의 부모 뭐 아들 딸 이런 이름으로 돼 있는 그 아이디에서 쓴 글이 1분 단위로 계속 이제 뭐 부인에서 시작해서 장모, 뭐 어머니, 뭐 딸, 아들 이런 식으로 올라온다. 이거는 한 사람이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이다. 근데 그 말이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데 제가 가장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은 한 대표의 태도입니다. 이게 사실 당무감사할 필요도 없고 경찰 수사를 복잡하게 할 것도 없고 당의 이 게시판 관리자들 통해 가지고 확인해 보면 돼요. 그리고 집에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이런 거 했냐고. 근데 그에 대해서 답을 안 해요. 한 대표가. 그냥 뭐 없는 분란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그다음에 당원들의 개인 정보는 뭐 프라이버시기 때문에 아니 이거는 그런 일반론을 얘기할 게 문제가 아니고 본인의 가족들이 동원이 돼 가지고 당 게시판에서 어쨌든 대통령이나 다른 정치인들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물론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냐? 저는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설사 그랬다 하더라도 매크로를 쓴 게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업무방해나 이런 데 해당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왜 본인이 우리 가족이 했다 하지 않았다 자체를 얘기를 못 할까? 근데 이렇게 뭉개고 넘어가기에는
친한 친윤 간의 불신이 굉장히 크고 지금 게시판을 놓고 당권 투쟁이 재점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냥 못 넘어갈 거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사실 확인을 포함해서 이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평소에 한동훈 대표와 다르게 이 문제를 이렇게 뭉개려는 게 진짜 뭐가 있는 것 같다라는 의혹을 더 키우는 거죠. 그래서 악재를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쌓고 있는 것 같아서 분명하게 밝힐 건 밝히고 사과할 일이 있다면 사과하고 부적절한 일이 있었다면 인정하고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국민의힘 소속도 아닌 장해찬 씨가 저렇게 그 앞장서서 지금 난사를 하는 거죠.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그리고 친윤계가 지금 공격하는 행태로 봐서는 이것 자체가 뭔가 한동훈 대표의 약점을 확실하게 잡았다는 자신감의 표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로 흔들려고 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저도 박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인 것이 사람들은 그거 다 알아요. 친윤계가 왜 저러는지. 근데 뭘 보느냐. 한동훈 대표의 그 가족이나 내지는 지인이 연루되었느냐의 여부에도 관심이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 한동훈이 어떤 행태를 보여주느냐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고요. 근데 너무 실망스러워요. 그 실망스러운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박원석 의원님이 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왜 우리가 박정훈 대령 얘기할 때 최혜병과 관련해서 제3자 특검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도 항상 말은 있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용두사미식으로 어떤 그 행동에 있어서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 김건희 여사 문제도 그렇잖아요.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뭐 그래서 이것은 특검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본인은 약간 기소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완곡하게 표출한 바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의 이미지는 철저하게 법을 준수하고 티끌만한 결함도 없다라는 이미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 만약에 이거를 트럼프가 했다. 그러면 저 인간은 저러고도 남아.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 너는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지만 미국을 위대하게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동훈 같은 경우는 그냥 너무 그 하얗게 이렇게 이미지가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점 하나만 박혀도 굉장한 치명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대응을 잘 못했고 지금 한동훈이란 정치인은 어떤 정치인이지? 저게 평소와는 다르게 저러는 거 보니까 뭔가 캥기는 거 있는 거 아니야? 왜 저런 모습을 보이지? 실망이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데다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예요. 친한계의 태도예요. 보면은 그중에서 누군가가 우리 박원석 의원님처럼 진실을 차라리 처음부터 얘기하고 털어버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건가? 아니면 그런 말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독단적으로 저렇게 계속해서 다른 이슈가 덮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건가?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 이재명 위증교사와 관련한 1심 선고, 그다음에 12월 12일에 조국 줄줄이 나오면 이슈를 덮은다고 생각하는 구태를 그대로 지금 친한계가 그걸 재현한 것인지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는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의 그 참신한 이미지가 상당히 왜곡되고 퇴색될 수도 있다라고 말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해도 문제고 한 명이라도 있는데 그 말을 듣지 않는다면 윤석열 검사 출신 윤석열 정치인하고 뭐가 다른가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도 조금 실망하려고 그래요. 지금 친윤계에서 얘기 나오는 게 11월 28일이 분기점 될 거다. 25일에 이제 1심 선고 결과 나오고 이재명 대표 선고 결과 나오고 28일에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예상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지나가고 나면 뭔가 이런 당원 게시판 논란과 연관해서 한 대표의 거치 뭐 앞으로 더 압박이 세질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친윤 친한 그 당내 계파 간의 갈등이 조금 수면 밑으로 내려가는 듯이 보였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과 바짝 각을 세우다가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에 어쨌든 뭐 좀 지켜보자 이렇게 돌아섰잖아요.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는 그 당 쇄신을 그동안에 강하게 주장했는데 슬그머니 그 얘기를 어느 날부터 안 하기 시작하고 그 야당을 향해서 이제 공세를 품기 시작했는데 물론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시 당 쇄신을 요구할 동력이 생길까 이렇게 되면은 저게 이제 리더십이 확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이제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에 보여줬던 그런 어떤 이미지하고도 굉장히 동떨어진 지금 이제 침묵을 보이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당장하기 어려웠는데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심지어 저는 친한계 내에서도 저렇게 되면 이제 이 원심력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왜냐하면 뭐 친한계 내에서는 이걸 방어하고 있지만은 이 사안의 성격이 저렇게 방어할 문제인가 싶잖아요. 누가 저는 봐도. 이렇게까지 길게 갈지도 몰랐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초기에 딱 털어버렸으면 되는 건데 지금 갈수록 이제 그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억지밖에 안 남아요. 근데 친윤이 뭐 이 정도 했으니까 대충 덮자 이렇게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끝까지 이걸 물고 늘어질 태세고 특히 이제 장해찬 씨가 나서고 이러는 거 보면서 결국 대통령실에 배후가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뭐 천하람 의원이 국회 그 운영위 질의도 중에 강기훈 특정 행정관을 찍어서 이 사람이 이거 담당자인데 그 담당자라는 말이 담당자여서 못 자르는 거 아니냐. 근데 오늘 사표를 냈어요. 근데 그 담당자라는 말이 뭘 의미하는 건지 이걸 아예 그 사람이 조작했다는 건지 아니면 이걸 관리하고 이 공세를 관리하고 있다는 건지 뭐 저는 후자에 가깝다고 보는데 그러면 결국 대통령실도 이걸 이제 한동훈을 찌그러뜨릴 이슈로 보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안 끝나죠.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뭐 침묵으로 대응하는 게 글쎄요, 뭐 가족 문제가 연루돼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진짜 곤혹스러운 건지 진짜 곤혹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면 빨리 털고 사과해야죠. 검사 출신들이 문제가 뭐냐면 사과를 못해요. 그리고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똑같은 거잖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차별화하겠다, 다른 모습을 보이겠다 그러면 이런 모습에서 달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한동훈 대표가 정치를 알리바이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알리바이. 어떤 이슈에 대해서 나는 요선까지 얘기하면 어쨌든 나는 좀 차별적으로 보일 거야. 근데 관철시킨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알리바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최혜병 특검도 그렇고 뭐 김건희 특검도 그렇고 다른 이슈들도 그렇습니다. 정치는 알리바이가 될 수 없어요. 그냥 말잔치가 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진짜 윤 대통령하고 다른 리더십을 가지고 대권을 향해서 나가겠다면 증명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증명의 시간이 오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강기훈 그 행정관에 대해서 지금 한동훈 게시판과 관련한 그 뒷배가 이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자마자 지금 정리가 됐잖아요. 실제로 음주운전이 걸렸는데도 한참 걸렸었는데도 이렇게 단박에 정리가 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한동훈에 대해서 그냥 찌그러뜨릴 생각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완전히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생각에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런 식으로 단박에 지금 그 사의를 표명했지만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모종의 지금 구상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뭐 요번에 그 대통령 순방 갔다가 왔는데 한동훈 대표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 자체는 한동훈 대표도 감을 잡고 있다라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의원님 다 말씀하시고 제가 공감했는데요. 아까 정점식 의원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검사 마인드. 네. 한동훈 대표가 정치인으로 그래도 살아남을 생각이 있다면 이 검사 마인드부터 지워야 돼요. 그 가족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수사가 시작됐으니까 지켜본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거 수사하면 불법은 아니라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식의 어떤 그 법 기술자 같은 생각 이거부터 지워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거 자체가 지지자들이나 또는 중도층들이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할지에 대해서 본인이 먼저 생각하는 그런 학습을 하지 않고 맨날 검사 마인드로 요거는 안 걸리고 그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고 법률주의적인 이런 마인드로 하면 그럼 뭐하러 정치판에 뛰어들어요. 그 마인드 가지고는 정치판에서 살아남기 어려워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박희승 의원이 이제 대표로 발의한 그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직전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했는데요. 이 내용이 보면 허위사실 공표죄 삭제하고 당선 무효용 기준을 벌금 100만 원에서 벌금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재명 구하기 법안이다. 맹 공격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딱 이재명스러운 거 아니에요? 딱 본인이 지금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으니까 또 본인이 선거법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어디 가서 했어요. 해놓고 지금 그 1심 판결이 그렇게 나오니까 내부에서 무슨 그 뭐라 그래요? 면소?
네. 뭐 별 얘기가 다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법을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거를 이제 그 개정안을 발의를 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보면 누가 보더라도 지금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게 뭐 또 면소 규정인가 그거는 또 뭐 소급도 가능하다면요.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속 들여다 보이는 그러니까 이 아마 발의를 하고 이것도 으쌰으쌰하는 사람들은 지금 충성 경쟁을 하는 걸 거예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지금 그 소위 선거법과 관련한 2심 재판 내지는 다음 주에 위증교사 관련해서 나오기 전에는 아마 나온 후에도 자기는 끝까지 자리에 붙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리고 설사 본인이 그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라도 쉽게 내놓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런 게 나오면 이것 역시 그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에 대해서 뭐 그걸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로지 심기 보좌를 하면 당분간 이재명 체제가 계속되는 한 나의 그 생존은 유지된다라는 그러한 어떤 상당히 뭐랄까 1차원적인 자기 계산에 입각한 법안이다. 어떻게 이게 창피하지도 않아 이런 거 하면서 민망하지도 않을까요? 어떻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수호지심이 없는 정치판이 아주 그냥 굿판 벌리듯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낯뜨거운 모습이죠. 그러니까 선거제도 전반에 대해서 좀 이제 우리가 손을 봐야 된다. 뭐 이런 문제의식은 정치권에 늘 있습니다. 네. 그 선거법이 30년 됐거든요. 만들어진 지. 물론 한 100여 차례 넘게 개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선진국의 선거 기준에 봤을 때 미흡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바꿔야 될 게 있다. 이런 일반론이 있는데 이건 그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혐의를 받는 특정 조항들을 없애겠다. 아니 그러면 이 만약에 25일 날 재판에서 위증교사죄 유죄 받으면 형법에서 위증교사 없애고 또 법인카드 이거 유죄 받으면 업무상 배임죄 없애고 이럴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엔 누가 봐도 국회 입법권을 사사롭게 쓰는 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법안이 저는 여론의 그 질타를 받아서 아마 진도도 못 나갈 거고 설사 이거를 민주당이 우격다짐으로 개정한다 한들 거부권에 막힐 거 아니에요. 그 도돌이표 같은 일을 계속 하는 건데 저는 그 민주당이 좀 차분해졌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대표 그 판결 나온 이후에 굉장히 격앙돼서 막 사법부를 향해서 비난을 쏟아낸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신의 사죄 이런 낯뜨거운 얘기들이 나온다든지 다 적절하지 않고 그게 이재명 대표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오늘 사법부 비난하는 거에 대해서는 끊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아니 그렇죠. 그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민주당도 조금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 포스트 이재명 뭐 논의 이런 얘기에 대해서도 뭐 움직이면 죽인다 뭐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데 정당이면은요 당연히 그걸 걱정하고 당연히 그런 논의가 나오는 게 상식적입니다. 아니 그래서 과거에는 기소만 돼도 당과 자기를 분리시켰잖아요. 그런 당원 당규가 있었어요 민주당에도. 근데 그거 다 뭉개놓고서 이제는 아예 이재명 이외에 이 대하는 거론도 하지 마라. 나 이외에 신을 믿지 마라. 뭐 이런 태도인데 종교입니까 정치가? 그러니까 정치를 종교로 만들면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